지금까지 박사님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돌아보고 저를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좀 깨달은 게 있으신가요?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부자의 필수 요소와 원칙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죠. 반갑습니다. 이번 차시는 실전적으로 우리가 부자 되는 길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또. 그러면 심리와 행동을 건강하게 바꾸기도 하고, 그 또 합당한 시스템을 장착을 시켜야만 결국은 부자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잘 벌고 관리하고 불리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또 건강한 행동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시스템이 없으면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부자의 마음과 부자의 행동과 부자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 합쳐서 재무 테라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이제 공유하고, 특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 그림을 보면 개인의 핵심 가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직업일 겁니다. 소득이 발생되는 곳이 어디죠? 직업이죠. 직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오겠죠. 돈의 양이 결정되죠. 여기서는 직업에서 전문성이 높고 기술이 실력이 높을수록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급 기술자는 2급보다 적게 받죠. 2급보다는 1급이 더 받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급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계속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야죠. 그런데 안 올라가면 안 됩니다. 나는 타고난 게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맨날 이렇게 살 거야. 아니죠. 올라가야 되죠. 그게 적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는 돈이 창출되지만 창출된 돈을 뭐 하는 거죠? 재무심리가? 유지하거나 확대시키거나 날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 능력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재무심리에 약하면 어떻게 된다?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월급을 받아도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부가 많이 차이 나 있죠. 그래서 수도꼭지가 똑같더라도 이게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고. 근데 여기가 어떤 사람은 500을 벌고 어떤 사람이 300을 벌더라도 이 300만 원이 나중에 가면 더 부자가 돼 있어요. 그건 뭐의 차이였어요? 여기 차이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부분도 최고로 키우시고 이 부분도 최고로 강하게 하시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름다운 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뭘로 했습니까? 여기만 강조했죠. 좋은 직업, 돈 많이 버는 것만 강조했잖아요.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돈이 없죠? 이 부분을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역량이잖아요. 역량. 여러분은 동일한 월급을 받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뭐가 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심리로 강하게 해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자기 개발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학벌도 필요합니다.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학사가 컨설팅하는 것과 석사가 컨설팅하는 것과 박사가 컨설팅하는 것과 수도꼭지가 어떨 것 같아요? 동일한 시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라는 전문성이 낮으면 바쁘기만 바쁘고, 그죠? 큰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발을 하셔야지.
맞죠? 제가 분명히 답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키우고 많이 들어오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직업과 이걸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 창출시킨 부를 확대 재생산 유지하는 이 재무심리가 건강할 때 반드시 부자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결국은 4개의 방에 속하게 돼요.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왼쪽에는 수입이 소득이 위로 가면 높고 밑으로 가면 낮죠. 그리고 밑에는 뭡니까? 재무심리가 이쪽으로 오면 약하고 저쪽으로 가면 강한 거죠. 그럼 1번 방은 뭔 것 같아요? 소득이 작고 재무심리도 건강하지 않아요. 어떤 삶을 살까요? 그럼 지금 학생이 공부를 안 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냐고 지금.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키워야 됩니까? 1번 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난에 대물림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 재무심이 약한 부분을 강하게 바꿔주는 대신에 그리고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정말로 각오가 대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로 인해서 자녀까지도 문제가 올 수 있는 문제이지. 여기는 아무리 복지를 해서 도와주더라도 자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어때요? 수입은 작지만 재무심리가 건강해요. 어때요? 월급은 작게 받더라도 어때요? 나름대로 계획하고 절약하고 어때요? 그죠? 건강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잖아요. 근데 좀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수입을 늘리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런데 그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회가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빠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준이 상급이냐 이거면 그에 따라서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는 태어나기로 그렇게 태어나서 나 기술자밖에 안 돼. 이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정비사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정비 박사가 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 분야의 최고가 되게 되면 소득은 엄청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영어, 수학, 국어 잘해서 부자 되는 거는 옛날 이야기죠. 어떤 분야에 거기서 최고가 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개발해야 되죠, 이게. 그래, 4번 방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될 곳, 어디예요? 4번 방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무조건 4번 방인데 여러분이 안 가고 있는 거죠.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안타깝죠. 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원리입니다, 원리. 그리고 3번 방은 뭔 것 같아요? 중산층이에요. 이게 돈은 많이 벌어요. 직장은 좋아요. 그런데 재무심리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맨날 놀다 보니까 맨날 쪼달래요. 그죠? 이 사람한테 뭘 준비시켜야 돼요? 재무심리를 건강해서 이렇게 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3번 방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은 무한합니까? 유한해요? 첫 직장이 언제까지 보통 끝나요? 정년까지죠? 정년을 다 채우고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정년을 다 채우더라도 또 다르게 50에서부터 80, 90까지 또 엄청난 많은 기간이 남았죠. 그러면 여기서 그만두고 나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하고 나와요.
그럼 퇴직금 조금 받은 거 가지고 그 많은 기간들을 버티게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뭔가를 준비하다가 날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부자로 가기 위해서는 4가지의 계단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계단이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계단. 우리가 걸어갈 때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왜 있어요? 올라가라고. 근데 어떻게 올라가라고? 어렵게 올라가라고? 쉽게 올라가라고? 쉽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심리가 계단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꺼번에 갈라. 그러다 보면 뭐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이 보폭을 쫙 벌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랭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찢어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큰 부자 되려다가 큰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심리가. 아까처럼 돈이 생기면, 흑자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데 가야 되는데 나는 그런 필요 없어. 빨리 큰 돈 벌어야 돼. 비트코인으로 확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와장창 날려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계단을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데 눈을 떠야 됩니까? 따라오게 해야 되잖아. 내 밑에 숨어 있는 것들. 인생의 삶에서 나한테 다가오는 문제가 뭔지를 봐야 되죠. 그게 1단계. 생존. 부자 되기 전에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셔야 되지. 결혼하기 전에는 뭐가 생존입니까? 결혼 자금이 생존이죠. 그죠? 가정을 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나면 어떻게 될 거야? 자녀의 교육. 왜냐하면 자녀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뒷받침 안 되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것들이 생존의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주택은 어때요? 평생 내가 나중에 60, 70, 80에 나가 있잖아요. 그 나가 평안히 있어야 될 주택이 있어야 돼요, 말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은 내가 부자가 되든 안 되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는. 이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럼 여기를 반드시 1단계를 만들고, 두 번째, 우리가 먹고 기본적인 이것만 가지고는 삶이 재미없잖아요. 그죠? 삶의 질을 확대해야 되죠. 삶의 질을 확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더 키우려는 부분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부자가 되는 단계 올라갑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가진 것을 나누는 게 필요하죠. 이제. 이런 사람이 많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세상이고요. 돈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빌 게이츠나 주커버크 같은 사람이 많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죠? 우리 없는, 이거 뭐 소득에서 뜯게 보다 소득에서 막 돈을 해서 세금을 통해서 복지를 한다, 뭐 이거 다 좋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재벌들이 어때요? 이거 확 내놓으면. 그런데 그분들이 내놓나요? 왜 재무 심리를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분들은? 왜곡되어 있죠. 나누는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미래를 여러분한테 지금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30년이 걸려야 세상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 나눔이 이제 생활화되고 돈이 썩지 않는 거죠. 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미래 맞죠?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부자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4단계로 가야 되고, 반드시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1단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돈 버는 마음이 건강하고, 돈 쓰는 마음이 건강하고, 돈 벌리는 마음이 건강하고, 돈 나눔이 건강하고. 그리고 매번 선순환시키는 여러분 삶이 돼야 부자가 되겠죠? 자, 여러분 어때요?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예. 여러분 반드시 부자 될 거예요.